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초격차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전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권오연 씨가 되죠. 2020년에 출간이 됐고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이유는 초격차, 어떤 의미냐면 2등 기업이 이제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낼 정도의 그런 격차를 발생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데, 왠지 그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 경영 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어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팀의 리더, 이것도 일종의 경영이잖아요. 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자 한다거나, 또는 이제 조직에 입사를 해서 조직생활, 일종의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작성하잖아요. 이런 걸 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여튼 일독을 이제 권하고 싶은 책이고, 책 속에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좋은 조직에 대한 그림, 이미지, 이런 설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 나의 조직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조직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좋은 조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조직이고,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오픈하여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일단은 오픈 문화가 중요하겠죠. 솔직하게 오픈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역량, 그런 것을 갖춘 조직이 이제 좋은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러한 이상적인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상적인 이런 조직이 존재를 한다, 왜 우리 조직은 그렇게 못 되는 거야, 항상 불만을 갖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만 이러한 좋은 조직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근사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변하는 거죠. 조직도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직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러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또 이 저자에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자연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한 분야에 계속 그 분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들, 유사한 개념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더 생각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자는 경영학 책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책들을 두루 독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화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관심 있게 읽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화에 관련된 것들이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리더와 조직,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유를 들고 있냐면 뇌와 우리 신체의 각 장기들,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장기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장도 알아서 뛰고 있고, 위도 알아서 소화를 하고 있고, 장도 알아서 연동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뇌가 그거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뇌는 신체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어렵고, 또 그래서는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뇌는, 신체가 내부의 부조화, 조직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라든가 어떤 타성, 신체로 비유하면 감기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는 외부적 공격, 천적이 다가온다거나 경쟁자가 나를 압도하려고 한다거나 어떠한 물체의 충격이 다가오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뇌는 신체 부위와 장기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죠. 휴식이 필요해, 쉬어야 되겠네,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손과 발의 자세를 공격에 대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더는 이러한 조직 내부의 문제, 그리고 조직 외부의 변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번뜩이는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탄 돌리기와 미래 대비, 그 전문 경영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 경영인들, 그들에게도 모럴 해저드가 있겠죠.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어떤 조직을 맡았을 때 자신의 손 안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거죠.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순간만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눈앞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재임할 때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자, 내가 근원적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업무 중에 최소한 절반은 변화를 분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최소한 절반은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폭탄 돌리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리더의 역사성으로 남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일로 문제 해결 방법. 4일로는 조직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죠. 조직이라는 게 이제 창업기부터 시작해서 시기별로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첫 성공을 맞이했을 때는 뭐 창업 공신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4일로 그 부서별 이제 왕들이 하나씩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조직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부분을 또 책임져 오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 또 왕이 되잖아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4일로 별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협력,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게 별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균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일로 문제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전격적으로 왕을 교차 배치하라는 거예요. 각 부서의 장이 있죠. 미리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감지할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그냥 교차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하고 영업부가 있다.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영업을 왜 못해? 영업에서는 개발을 잘못했어. 하지만 교체를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4일로의 폐쇄성,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서 간의 정보 공유나 협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효과도 생긴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이쪽 부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가서 처음부터 조직원들을 이끌고 또 일을 배우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권호연 사장님도 마찬가지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개발부서에 있다가 다른 적자 기업의 리더로 배치가 되고, 처음에는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회사에서, 그래서 그만둘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사장이 된 것이고, 당시에 대단했잖아요. 뭐 월급쟁이, 뭐 신화,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러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효과까지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신상 필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고, 우리 뭐 한비자 편에서도 살펴봤고, 제갈공명의 리더십 편에서도 이 신상 필벌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자도 이 부분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하고, 그럼 조직원이 만족하면서 그 조직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기는 어렵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조직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인덱스는 좀 익숙하지 않고 인센티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걸로 인센티브, 인덱스를 받는다 하면은 자기는 그냥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든 말든 생산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걸려있으면 생산만 많이 하는 것이고, 또 매출에 인센티브가 걸려있으면 영업부서에서 순수익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막 할인해서 매출만 그냥 늘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과가 좋아도 그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외부적으로 운이 좋아서, 시장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제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자는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과를 낸 것,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페이, 보너스 같은 걸 지급함으로 인해서 상을 주라는 거예요. Pay by Performance가 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의 잠재력, 신기술을 개발했다거나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진으로 상을 내리라는 거죠. Promotion by Potential.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에 있어서는 이제 스포츠의 룰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커 룰 우리 알고 있죠?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시정을 하지 못하면 이제 레드 카드, 퇴출. 베이스볼 룰은 삼진 아웃입니다. 2번까지 경고, 3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퇴출.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보내야 할 때, 이럴 때가 가장 힘든 일인데, 저자는 리더란 그런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조직원으로는 혁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혁신을 원한다 하면은 조직원을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로서 가장 인간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되겠죠.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완벽한 인재란 어떤 인재인가? 일단 완벽한 인재는 없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직은 없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업무를 맡기는 데 있어서 꼭 맞는 인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택을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최고의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꼽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배움, 이런 것들에 이제 열려있는 자세가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인재. 그리고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끔 회의를 하다 보면 사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느닷없이 출연하는 야생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시군요 하면서 그 부분은 내가 전문가인데 어려운 이야기로 막 자기의 의견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야생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일단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야생마하고 토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야생마의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주의 깊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질문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지금 그렇다면 왜 그때는 안 됐지요? 그리고 자, 그렇게 대책이 완벽하다면 왜 그때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지요? 자, 이러한 2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그 야생마를 잠재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이 야생마를 만나면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유용하게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와 실패인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이야기잖아요. 실패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근데 저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체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불편해할 게 아니라 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주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큰 실수가
빵 터지는 것보다는 작은 실수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실패는 회복력과 성장을 위한 또 백신 주사다. 개인의 어떤 사례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성장, 적자 그룹에 막 배치를 받아가지고 또 노력하면서 리더로서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울대 나오시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실패가 없었다면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실패가 자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이고 또 삼성전자에 근무할 때도 무려 8년간을 자기 후배를 상사로 모셨다고 합니다. 처음 후배가 상사로 왔을 때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아예 결론을 짓고 자기의 부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아니 평소에 조직을 앞세우시는 이런 사고를 강조하셨는데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꾹 참고 다니게 됐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8년간을 이렇게 후배를 상사로 모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또 실패, 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사장을 맡게 되는 그러한 성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실수와 실패,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